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 말버스 채널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목소리, 이 건강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 그리고 편안한 대화,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는 말버스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네, 감사합니다. 꿀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네. 메러비안 법칙에 의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의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컴플렉스인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컴플렉스인 사람이 목소리를 성우처럼 좋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거 바꾸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변화되는 과정 물론 중요합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초점은 변화보다는 찾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어요. 이 보통은 보이스 트레이닝이나 목소리 교정을 하는 목적이 좋아하는 성우의 목소리 혹은 배우의 목소리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싶어서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목소리 교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라는 악기 중에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목소리를 찾는 것, 우린 그것에 조금 더 핵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잃어간다고요? 네. 본인이 사용하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스피치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찾아주는 것.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껏 많은 수강생들과 코칭을 해본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본인의 목소리를 안 좋아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인지 그 명확한 어떤 구분도 없이 그저 본인의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가 아니다 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경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는 목소리는 좋아질 수 없어. 내가 내는 목소리는 저 사람이랑 달라 라고 스스로 그냥 벌써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자기 목소리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 막 녹음된 목소리를 들으면 오글거리고 네. 불편함을 느끼고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러면 저는 제 목소리가 만족스러울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요? 실제로 제 녹음을 했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대부분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이 목소리가 진짜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진짜 내 목소리라는 걸 인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은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목소리가 단조롭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조롭다는 게 어떤 의미죠?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그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그 말인즉 100%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10%에서 20% 정도의 목소리만 사용하고 있다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악기로 따지면 도, 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음을 내고 있는 거죠. 도, 레, 도, 레, 도, 레, 레, 도, 레, 도 어떤 음을 변화시켜도 도와 레만으로는 좋은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요. 결국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그리고 샵, 플랫 이런 여러 가지의 음들을 섞으면서 더 좋은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음역대가 밋밋하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역대가 밋밋하고 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세 번째 케이스가 무엇이냐면 자신감이 없는 목소리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첫 번째와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자신감의 척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소리의 볼륨에 있다고 생각해요. 목소리의 볼륨이 낮으신 분들이 보통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소리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소리를 키웠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의 대부분을 고칠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키워주는 볼륨을 높이는 훈련들을 함으로써 본인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것,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이 발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오늘 알 수 있나요?
오늘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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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반대로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방금 전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목소리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자연스럽게 변화시키고 마치 그것이 노래하듯이 들리게 만드는 사람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의 말하기 특징은 바로 그 변화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몸장님과 함께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네. 그 몸장님께서 초반에 제가 또 몸장님 팬으로서 초반에 그 시그니처 인사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인사하실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네. 여기에다가 변화를 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먼저 우리 몸장님의 그 시그니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요? 좀 당황스러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고개를 숙이고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세 표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이거 되게 부끄럽네요. 정말 잘하세요. 정말 목소리의 변화를 잘 활용하시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날개를 달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변화를 주실 때 그 변화를 더욱더 많이 변화시키실 거예요. 방금 전에는 안녕하세요 몸장입니다 했던 변화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몸장입니다. 어떤가요? 그 모습이 마치 파도를 타는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이 비슷한 케이스가 바로 성시경 씨. 이 성시경 씨 같은 경우에 그 시그니처 멘트가 또 있죠. 잘 자요라고. 이 보통 사람들에게 잘 자요를 해보세요라고 하면 잘 자요 변화가 없어서 부드럽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시경 씨는 잘 자요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훨씬 달달한 목소리를 연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몸장님께서 한번 직접 해주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자요를요? 아니요. 잘 자요는 어려운 미션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뒤에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장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놀심 몸장입니다. 놀심 몸장입니다. 여기도 더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변화를 많이 주면 줄수록 목소리는 더 좋게 들립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했나요? 네, 제가 지금 내고 있는 목소리도 사람들이 듣기에 더 좋게 들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변화에 있어요. 제가 변화를 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제 목소리를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힘을 빼고 얘기하면 몸장님께 제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변화를 줄 때와 변화를 주지 않을 때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변화를 조금씩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연습 방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DJ분들은 대부분이 청각을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청중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목소리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일반인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게 들리고 임팩트 있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DJ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흉내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으면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실 제가 안녕하세요 놀신 몸장입니다 할 때 좀 오버스러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오버한다는 느낌. 내가 기존에 보여주었던 음이 아니라 그 음을 스펙트럼을 뚫고 나와야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녹음을 해서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좋아요. 녹음을 해서 직접 들어보면 실제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몸장님께서도 영상을 찍으시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계속 듣기 때문에 조금 더 톤을 높여야겠다. 혹은 조금 더 임팩트를 줘야겠다 하는 거를 알게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녹음 연습을 하는 건 목소리 훈련에 굉장히 좋은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장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일상생활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문장을 쓰는 게 좋은데 그런 문장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동화책 혹은 우리가 자주 읽는 에세이 같은 소설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대화체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화체를 실제 내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읽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읽어도 좋고요. 특히 이 동화 구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바를 해서 표현하기가 참 좋아요. 아이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이 목소리가 비슷비슷해도 바로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리듬을 타줘야 잘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동화 구연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 텐데, 이 목소리가 좋으신 분들의 특징은 바로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수강생들에게 미리 항상 물어봅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냥 내 귀에 듣기에 좋은 게 목소리가 좋은 거지, 뭐라고 이야기해야 목소리가 좋은 거지? 한 번도 정의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목소리 좋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이 울림에 있다는 거죠. 약간 동굴 목소리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장님과 같은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맞아요. 이 울림은 타고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울림을 타고나게 내시는 분들은 발성기관 자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허나 나머지 50%는 잘못된 발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울림을 제대로 못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울림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느리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의 전달력이 약하고 울림이 적으신 분들은 소리가 톡톡톡톡 튀기는 목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비교해드리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적으로 튀기는 느낌이 드는데, 울림을 가할 줄 아는 분들은 이걸 길게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를 연결해서 음을 밀어내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목소리가 좋다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말을 할 때 밀어내는 느낌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도 목소리에 울림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밀어내는 힘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 가슴의 울림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의 울림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이 울림이 더 나아가서는 입 안의 울림으로 이어지고 바로 밖으로 나오는 발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발성의 기초는 소리를 끄집어내는 데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모든 소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소리를 잘 꺼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소리를 잘 밀어내고 있는가? 이걸 신경 써서 이야기하면 누구나 목소리에 울림을 더할 수 있어요. 자신의 목소리를 자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이 울림을 처음 느껴볼 수 있는 방법, 누구나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허밍입니다. 허밍은 그대로만 직역을 하자면 콧소리인데요. 이 콧소리가 아니라 입 안에 울림을 울릴 수 있는 이 입 안에 허밍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소리를 한번 내보는 거예요. 소리를 길게. 어떤가요? 입 안에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예. 입 안에 치아부터 해서 혀, 그리고 안쪽 볼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입 안에 울림이 느껴진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동이라는 겁니다. 예. 바로 공명이라는 건데, 이게 밖으로 나오게 하면 바로 공명감 있는 소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을 그대로 벌려주시면 돼요. 와. 그럼 소리 자체가 네. 울림이 굉장히 크죠. 네. 우리 몸장님께서도 한번 해볼까요? 좀 부담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부담을 너무 많이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한번 저 보고 따라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내 소리가 밖으로 나온다. 안에 있던 울림이 밖으로 그대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소리를 내면 훨씬 더 전달력이 커져요. 내 앞으로 풍선을 불고 있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다 보면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또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소리가 진짜 쩌렁쩌렁 울리거든요. 지금 이 스튜디오가. 와. 저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저는 그 정도 소리는 안 나네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방금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소리를 잘 모아주셨어요. 이 소리를 잘 모아서 내시는 분들이 보통 발성과 발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는 분들이거든요. 퍼지는 소리와 이 모아지는 소리.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리는 모아져야 좋은 소리다. 이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말 모든 것들이 다 좀 두루뭉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발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머릿속으로 내 소리를 그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소리가 모아져서 난다라고 생각하고 소리를 내면 실제로 소리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 몸을 우리 생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정확한 방법, 구체적인 방법을 제 채널에 많이 올려놔서요. 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영상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버스 채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입니다. 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당연히 자신감에서 나오겠죠. 근데 그 자신감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몸장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이 심리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또한 내 이 바깥쪽으로 보여지는 아웃풋, 내가 밖으로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심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동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심리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주눅든 표정을 짓고 있으면 주눅든 심리가 되는 것처럼 조금 더 내가 자신감 있게 표현을 하고자 하면 이 마음속으로도 더 당당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자신감 있는 표정입니다.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어주면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나가고 그것이 바로 더 좋은 목소리로 연결이 돼요. 몸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 MC 유재석 씨의 목소리는 좋은 목소리인가요? 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딕션이라든지 자신감 말씀해 주셨던 그런 뭐 꼿꼿한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정말 특출난 목소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티튜드와 밝은 표정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 목소리는 많이 나오는 우리 국민 MC 유재석 씨를 전혀 질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히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기분 좋게 들린다는 거죠. 목소리를 바꾸는 건 이 안에도 있지만 밖에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장님과 또 한 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아, 예. 끝난 거 아니었나요? 네. 우리 몸장님께서도 웃음을 굉장히 잘 지어주시는데 사실은 지금처럼 더 활짝 웃으신 상태에서 말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목소리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소리를 낼 때 한번 치아를 윗니, 아랫니 포함 12개 이상이 보이겠다. 윗열, 아랫열 6개씩 이상이 보이겠다라는 마음으로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장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방송인이라 다릅니다. 방송 앞에서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좀 느꼈어요. 특히나 이 광대 부분에서 오는 이 미세한 경련, 내가 정말 많이 안 웃었구나 하는 거를 또 느끼게 되는데 느꼈어요, 지금. 그쵸. 예. 그만큼 웃으면서 말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이 광대 쪽에 있는 표정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입은 크게 벌어지고요. 입은 말 그대로 확성기인데요. 그 확성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발성도 발음도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 목소리를 좋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목소리를 비교해 볼까요? 전달력이 낮고 그리고 목소리를 희미하게 내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장입니다. 입이 작게 벌어지고요. 웃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장입니다. 가 되는 겁니다. 느낌 자체가 벌써 무슨 아나운서의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오지 않나요? 아나운서 분들의 입 모양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이 입 모양에 있다는 거. 제가 발음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실제로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성인이 되어서까지 들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이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목소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고 늘 의기소침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부쩍 많이 듣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목소리에 대해서 좋아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관심을 크게 두진 않아요. 목소리를 변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생긴 대로 살지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거든요.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내가 목소리를 변화할 수 있다라고 믿고 훈련을 하면 저는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 목소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목소리를 보다 더 많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목소리 그리고 매력적인 애티튜드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유튜버 말버스님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목소리, 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